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산타랠리 양상을 더 짙게 만들어가면서 반감기를 향해 순항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역시 반복적으로 견고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돌파 지지를 이뤄낸다면 4만 달러를 향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가격 전망 역시 전폭적인 숫자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이 얼마나 또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종목들에 대한 기관들의 대규모 거래가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주요 종목의 10만 달러 이상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 큰손들의 움직임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7달러 돌파 지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0.65달러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1달러 부근이어서 지금 수준에서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 0.74달러 리테스트, 0.61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 수준까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RP가 1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 언제쯤 1달러 도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전폭적인 시세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가 이번에는 롤라팔루자 효과를 거론하면서 XRP가 결국 90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가 이야기한 컨셉인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37,000달러 위에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아줄 것인가? 이 부근의 저항이 상당하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일시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대로 4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52%대 중반에서 움직이면서 역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10월 중순부터 40% 수준으로 상승했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38,000달러에서 39,000달러 부근의 저항이 상당히 견고하고 약세 다이버전스도 형성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한다면 이건 불트랩이 될 수 있는데 3만 달러 초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30일에서 40일 정도 33,000달러에서 48,000달러 부근 박스권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미니 알트 시즌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4만 달러 부근으로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후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큰 폭의 조정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3만 달러 초반으로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3만 달러 초반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차익 실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37,900달러가 지금 단계에서 스윙 고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통합된 뒤에 상승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38,000달러 돌파 이후에 42,500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깊은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상황.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트레이딩 비즈의 분석가 코리 미첼은 내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가격인 69,000달러 부근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상방향 추세는 일단 진행되는 경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수백 퍼센트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걸 가속화 단계라고 하는데 진짜 큰 폭의 상승은 바닥으로부터 1년 반 뒤에 이뤄진다. 2024년 중반쯤 되면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중반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시장이 함께 자극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에 대한 대규모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투더블록이 분석한 건데 30일 전과 비교했을 때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규모가 390억 달러로 79.88% 증가했고 이더리움은 170% 증가했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91% 수준, 체인링크 244%, 폴리곤은 무려 3,822% 폭등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은 이 같은 대규모 거래는 기관과 고래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법정화폐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약세에 대비한 해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별 가치가 없다. 이런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는 2020년 이후 비트코인은 비규제 자산에서 제도화된 메이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장했다.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젊은 층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고 수요도 지금의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2028년까지는 거대 IT 기업들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비스에 통합시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양반은 확실히 확신범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XRP는 0.73달러 터치 이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금 견고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0.65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61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 확인이 되면 0.74달러 이후에 0.85달러 가능성, 지지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의 후퇴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스이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롤라팔루자 이펙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원래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가 처음으로 창안한 개념인데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요인이 융합돼서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나리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롤라팔루자 이펙트를 꺼낸 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 생태계를 둘러싼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 10가지를 선별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인 힘을 증폭시키면서 XRP를 폭등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꼽은 재료는 XRP의 규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규제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디지털 자산, 두 번째로는 유명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이 밖에도 상호 운용성, 일상적인 소액 결제 유동성, 결제 제공 기업들과의 통합 이런 것들이 거론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를 내면서 XRP 시세를 급등시킬 거라는 얘긴데 그러면서 거론한 목표 지점 90달러입니다. 이 양반은 XRP가 0.65달러 돌파 지지를 확인한 뒤에 다음 목표 가격으로 1.1달러를 그리고 이후에 1.4달러로 제시를 했고 궁극적으로 9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낙관적인 이런 전망의 근거로 XRP가 마지막 정점을 찍고 무려 68개월 동안 축적 기간을 거쳤다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과연 길었던 이런 축적의 시간이 어떤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즘 존 디튼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를 예상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양반은 리플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XRP 판매를 두고 영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해당 지역 규제기관들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모리슨 판결에 따르면 SEC의 관할권은 미국 안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플에 대한 소송은 사기가 아닌 규제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XRP의 판매 대부분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졌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 XRP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바라보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번에 벌금 합의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정말 아주 많이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연일 SEC 조직이 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웰 행사를 통해서 SEC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것 같다. SEC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걸로 인한 결과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있다. SEC는 집행이나 소송을 통한 규제를 그만둬야 한다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거의 SEC를 향해서 모질이 취급을 하는 멘트를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한 양측의 미팅 스케줄 제안이 나왔는데 SEC와 리플은 스케줄 명령이 나온 날부터 90일 일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일 안에 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이걸 검토한 뒤에 날짜를 정리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얼핏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챗GPT가 분석한 이번 문건의 분위기도 꽤 재밌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서는 합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양측이 여전히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법정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공식적인 소송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준비가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의미 포인트가 담긴 요약인데 먼저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증권으로 판정된 XRP에 대한 벌금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걸 싹 다 투자 목적이 있다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이외 지역 기업에 판매된 XRP, 특히 투자 목적이 아닌 ODL 유틸리티 목적이 더 강한 부분도 벌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벌금 합의 자체도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챗GPT가 합의 협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벌금 합의가 적절한 벌금 액수에 맞춰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기관 물량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라는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만 놓고 정식재판에서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 합의 이후에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놓고 1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에도 끝까지 가서 끝장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 과연 기습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 그런 여러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